안녕하세요. 꼰대 수학 코칭 TV의 리턴 김쌤입니다. 김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았고 성적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학만큼은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수학을 공부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학은 영어와 정의입니다 편입니다. 강의 목표는 수학 지도와 수학 공부를 할 때 영어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학 코칭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유의하실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영상들은 자녀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수학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려는 초등학교 3, 6학년, 중학교 1, 3학년 학생들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준에 따라 동영상 재생 속도를 0.75배 일반, 1.25배 또한 스킵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수학은 영어와 정의입니다. 영어와 정의 모두 약속이죠. 영어에는 선분, 직선, 수선, 평행선, 수직 이등분선 등이 있고 또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이 있죠. 자연수, 정수, 양수, 음수, 유리수와 같은 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어입니다. 그 중에 삼각형이라는 영어는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우리들이 약속했는데 이것을 삼각형의 정의라고 합니다. 삼각형이라는 것은 용어이고 수학의 한 용어이고 그 정의, 개념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으로 한 것들 모두 약속입니다. 수학은 용어와 정의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용어입니다.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은 마름모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용어라고요? 네,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림을 보면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정의와 성질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의는 뭐였죠? 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것이 마름모의 정의였는데 마름모의 성질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마주보는 변의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고 평행하죠? 또 평행합니다. 2번 마름모의 성질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이각, 또 이각과 이각이 서로 마주보는 각으로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각과 이각, 오른쪽 각과 왼쪽 각이 크기가 같습니다. 마름모의 성질 세 번째,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 된다.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었더니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서로 상대방을 반토막 내죠. 이것을 이등분이라 합니다. 이 대각선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등분. 마름모의 성질 네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진다.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여기서는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마름모의 성질 다섯 번째를 보면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 이 각과 이 각을 합하면 180도, 이 각과 이 각을 합해도 180도,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을 합해도 180도가 되고
이 각과 이 각을 합해도 180도가 됩니다. 이 5가지는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마름모의 정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마름모를 공부할 때의 주의할 점입니다. 먼저 마름모의 정의를 완벽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마름모의 정의가 뭐였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을 확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을 자연스럽게 공부합니다. 마름모의 성질 5가지를 앞에서 선생님처럼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질 5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름모의 정의, 즉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마름모의 성질 5가지를 함께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서로 혼동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지요. 확실하게 마름모의 정의부터 공부한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름모의 성질 5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를 먼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뜻, 개념, 마름모라는 개념, 마름모라는 용어의 뜻을 아는 것이 개념학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념학습의 1단계입니다. 1단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개념학습의 1단계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무조건 마름모입니다.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개념의 성질을 아는 것은 개념학습의 2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마름모의 성질 1,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렇다고 해서 즉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름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지만 무조건 마름모인 것은 아니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마름모인 것이죠. 이렇게 성질은 그 개념, 그 마름모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어, 다른 개념에도 이 성질 1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용어의 성질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자, 이것은 생막대입니다. 색깔별로 1cm부터 2cm, 3cm에서 모두 10cm짜리까지 10개가 한 세트입니다.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여기에서 색막대를 이용하여 아래 오른쪽 종이를 빨리 채우려면 무슨 색깔 막대부터 채워야 할까요? 자, 어느 색깔부터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작은 것부터 채워야 될까요? 아니면 큰 것부터 채워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볼까요? 자, 1cm, 3cm, 2cm. 자, 채워봤습니다. 마지막에 이 하얀색은 10cm만 남아서 채울 수가 없네요. 채울 수가 없군요. 빨리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색막대를 이용해서 하얀 빈칸을 빨리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큰 막대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 9cm, 8cm, 마지막 1cm. 여기서는 5cm는 사용되지 않았군요. 정답. 빨리 채우려면 가장 큰 10cm짜리, 즉 주황색부터 채워야 합니다. 바로 이 10cm짜리가 용어에서 정인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질보다는 정의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시오. 마름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아주 잘생긴 사각형이죠. 네 각도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용어이고 즉 개념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정의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름모도 정사각형의 하나, 다시요, 정사각형도 마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정사각형은 아주 잘생긴 네 각도 모두 직각이고 네 변도 길이가 모두 같은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 네 각이 모두 직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 문제 2번을 볼까요? 평행과 평행선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평행의 정의,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 뭐라고요? 평행의 정의,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평행의 정의입니다.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나요? 용어, 개념, 그것을 평행이라고 하죠. 이번엔 평행선을 알아볼까요? 평행선의 정의, 평행인 두 직선, 달리 표현하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그것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행과 평행선은 용어이고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인 두 직선,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직선과 선분의 정의도 함께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직선의 정의는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 이것이 직선의 정의입니다. 직선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 선분의 정의는 두 점을 곧게 이은 선. 이미 앞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이런 정의도 함께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과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것을 개념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개념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는 개념학습의 1단계, 속성은 개념학습의 2단계, 이미 공부한 것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개념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념학습의 3단계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우리가 혼동도 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수학의 기본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심화 문제를 알아볼까요? 약간 재미있습니다. 평행이라는 한자를 삐치지 않게 똑바로 오른쪽 같이 썼을 때는 평행선이 모두 몇 싹 있나요? 자, 선생님이 한자 평행을 삐치지 않게 똑바로 써보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은 여기서 보면은 선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선분, 이것도 선분, 이것도 선분, 이것도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도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도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도 선분, 전체 큰 것도 선분. 왜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선분은 두 점을 이은 고든선이라기 때문에 선분이 여기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선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두 점을 곱게 이은 선. 이것 점, 여기도 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점. 선분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조건. 여기서 선분을 여러 개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긴 것, 이것을 선분 또는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하고 안에는 선분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모두 몇 쌍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풀이한 것을 아래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행선의 정의를 복습해 보면 평행인 두 직선입니다.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직각이란 한자를 삐치지 않게 똑바로 오른쪽과 같이 썼을 때는 직각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자, 선생님이 이 직각이라는 한자를 일부러 곧게 직선 또는 선분이라 말할 수 있는 선으로, 즉 곧게 펼쳐서 썼습니다. 직각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 직각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모두 알고 있죠? 직각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듯이 각의 크기가 90도인 각이죠. 직각이라는 용어, 개념의 정의, 뜻은 정의는 각의 크기가 90도인 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많죠? 자, 선생님이 심화 문제 1과 2에서 보여드렸듯이 한자인 평행과 한자인 직각을 삐치지 않게 똑바로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평행선과 굉장히 많은 직각이 생기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라요. 다음에 탑재할 동영상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은 용어와 정의 01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02 수학은 기호화입니다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김쌤은 수학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수학을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여러분의 수학 사랑입니다. 또한 김쌤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